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해볼 베이비 드라이버는 2017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감독이 내가 이만큼 음악에 맞춰서 리듬감 있게 편집할 줄 알아 라는 과시가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음악 위주의 편집을 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에드가 라이트라는 감독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로 이름을 날렸고, 이 새벽의 황당한 저주 시리즈들 3편을 다 완결을 지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영화 보시면 I think she's the girl in my dreams. 지금 보시면 트랜지션 같은 것도 굉장히 만화스럽거든요. 지금 요런 이미지 장면이나 자막, If we're gonna date, you have to defeat them.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되게 일반적인 액션 영화 같지가 않죠. 전 개인적으로 베이비 드라이버 보면서 되게 만화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아마 전작이었던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런 만화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다는 게 이 감독의 어떤 특징이지 않을까. 우리가 만화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을 때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뭔가 톰과 제리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들, 어떻게 보면 죽거나 다쳐도 크게 다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비현실적인 느낌을 제가 딱 받았던 게 이게 데킬라라는 트레일러인데요. 네, 여기서부터죠. 소리 듣고 이게 보시면 거의 총소리랑 찻소리를 어떤 리듬악기처럼 쓰신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꽤 잔인한 장면인데 되게 비현실적으로 잔인함이 이제 줄어드는 느낌이 들죠. 앞에 지금까지 보셨던 이미지들은 하나의 그 컷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리듬감을 만드는 방식이었다면, 음악에 맞춰가지고 롱테이크로 진행하면서 리듬감 살리는 방식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베이비가 그 커피 사러 가는 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거의 완전 초창기 씬이죠. 처음에 하나의 그 탈출을 하는 장면 딱 뒤에 이어지는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 가까운 느낌인데, 이 보시면 이제 노래 한 곡이 쭉 흘러 나오면서 이제 노래 가사에 해당하는 글씨들이 그라비티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라이트라고 써 있고, 여기 보시면 뭐 소울이란 단어 나올 때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 뭐 yeah you do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펫 소리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악기가 진열된 곳 앞에서 이제 트럼펫 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시퀀스만 해도 이제 앞서서는 잘게 쪼개가지고 어떤 리듬감을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하나의 이제 흘러가는 음악 안에 그림을 이제 맞춰 넣었다, 그래서 리듬감을 살렸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퀀스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커피 사러 딱 커피숍에 들어오잖아요. 커피숍에 딱 들어왔을 때 요 뒤로 보이는 여기 하트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요 검은색 하트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그대로 이제 움직이면서 이 데보라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가 돌아왔을 때는 이 하트에 다시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셔도 되게 뭔가 이 감독이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싶은 게 되게 많았구나. 제가 아까 과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는 감독이 내가 사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과시욕이 돋보이는 것 같은 그림들이 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다, 재밌지? 라는 뉘앙스가 꽤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장면들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건 사실 영화 처음 봤을 때는 발견을 못했고요. 제가 이 영화는 한 3번 정도 봤을 때 딱 캐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앞에서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 잠깐 사이에서 이렇게 바뀌는 컷 말고도요, 아까 앞서서 시작할 때 라이트 여기 있었잖아요. 이 신발 가게가 베이비가 나오는 건물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건물로 돌아갈 때도 요 장면을 지나쳐야 돼요. 이 신발 가게 앞을. 이 앞에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라는 새로운 가사들이 써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딱 건물에서 나갈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리에. 근데 돌아올 때 딱 보면 원모 타임이라고 마지막 가사인 것 같아요, 노래.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롱테이크를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28번 촬영했다고 하는데 매번 이거를 출발하고 막 쓰고 이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장면들이나 이렇게 전후가 다른 장면들은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쓰고 지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CG로 지웠다가 뭐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지우는 방식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지려고 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보이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베이비 드라이버가 상에 이제 어떤 상에 노미네이트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위키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거의 에디팅이랑 막 사운드예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노미네이트 된 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영화 딱 떠올리시면은 이제 색보정보다는 음악이랑 편집, 독특한 편집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하면은 떠오르는 색이 일단 핑크색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터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난주 허에서도 굉장히 그 빨간색이 많이 드러나는 포스터 속에 이제 주인공의 얼굴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영화 하면은 묘하게 핑크빛이 떠오르는데 포스터에서도 이런 핑크빛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실제로 전반적으로 핑크를 꽤 많이 사용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런 컷들이 존재하는데 타임라인 노드는 참고로 이미지 전체에 영향 주는 노드죠. 여기서 라이트박스 키고, 라이트박스 재밌는 점은 이 컬러 컨트롤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코프를 띄워서 약간 그린을 오히려 높여야죠. 그린을 살짝 높이는 정도. 뭐 그렇게 많이도 안 높였네요. 이 정도만 높여 보겠습니다. 미드톤에도 살짝만, 그리고 어두운 데는 살짝 블랙을 요 정도만 조절해 놓고요. 이미지 전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업데이트 올 썸네일을 하면 전에 비해서 되게 이미지가 노멀해진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이 되죠.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제가 이걸 껐습니다. 그리고 켜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비교적 노멀라이즈가 됐죠. 그러니까 원본은 생각보다 핑크빛이 꽤 돌았다는 얘기죠. 뭐 다른 컷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컷 그냥 되게 일반적인 컷에서도 켜면 되게 정상화가 되고, 끄면 생각보다 이미지 전체에 핑크가 껴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핑크톤을 잡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핑크톤 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이미 그 호텔에서 사용되는 벽이라든가 호텔 이미지가 굉장히 핑크가 강한 거지, 색보정만 놓고 보면 오히려 레드를 굉장히 세게 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핑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실 게 있는 게, 핑크톤 같은 것들을 더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떠올리시던 방식이 이제 아날로그 파리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린톤을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움직여 본 적이 있었는데, 아날로그 파리 필터는 확실히 그린 채널이 좀 낮게 잡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필터 같은 것도 한번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뮤지엄 오브 컬러라는 곳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색상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분홍의 비밀이라고 해서 핑크에 관련된 섹션이 있어요. 이 핑크 섹션에서 보시면 여기도 나오죠. 그 몇 세기 동안 의미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색이다. 그래가지고 요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바뀐 색깔이다 라는 얘기가 색채의 말이란 책에서도 나오는데, 남성적이기보다 여성적인 느낌의 색이다 핑크가, 요 개념이 거의 20세기 중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남자한테 파랑, 여자한테 빨강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옷 같은 거 할 때. 근데 이전에는 남자한테 빨강이고 여자한테 파랑이었거든요. 이런 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이렇게 교황초상화 이런 거 쳐보면요, 이게 중세 때 뭐 미켈란젤로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당대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뭐 입으신 옷들도 봐도 이런 그림들을 보면 교황이 이제 그 당시에 최고 어떤 권위자잖아요. 중세 때만 해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유명한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들 보셔도 대체로 나폴레옹도 빨간색 옷을 입은 걸로 표현이 돼요. 반대로 여자한테 파란색 옷이 생각보다 많이 쓰였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여권이 낮았으니까 이제 여성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성모 마리아였을 텐데, 성모 마리아가 입고 있는 옷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성이 이제 파란색 두건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란색은 여성한테 많이 사용하던 색, 그
일단 빨간색은 남성에게 많이 사용하던 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근데 지금 최근에 한 20세기를 기준으로 이런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핑크라는 이미지가 딱 있을 때 로코코 양식이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로코코 시대 뭐 양식으로 지어진 성 막 이렇게 했을 때 저는 핑크빛이 좀 많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코코 시절이 이제 어떤 귀족들의 그 활락을 되게 많이 이제 보여주던 시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 보시면 되게 핑크빛이 꽤 도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적인 취향을 드러낼 때 핑크가 어떤 혈색 좋은 피부 색깔이랑도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코코 때는 되게 어떤 관능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여가지고 아마 귀족들의 향락을 보여주는데 이런 핑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 로코코에서 쓰던 핑크의 이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핑크가 약간은 사치스러운 색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요런 생각들도 조금 해봤습니다. 영화 속의 핑크에 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러블리랑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둘이 있어요. 둘이 이제 핑크에 관련돼 있습니다. 데보라랑 달링인데, 이제 달링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색 옷을 좀 많이 입는 편이고요. 데보라가 핑크색 옷을 입진 않아요. 근데 일하는 식당에서 약간 핑크, 뭐 마젠타, 핑크, 보라색, 바이올렛에 가까운 색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명에서 이제 핑크라는 색깔들이 좀 많이 이제 나타나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핑크를 어떤 메인 색으로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는데 결말이 너무 다르죠. 그리고 이제 데보라에서 나오는 핑크가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데보라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이 핑크 때문에 이 핑크를 이용해서 어떤 보색 대비 같은 거를 되게 잘 쓰거든요. 요거 이 영화에서 쓰는 보색 대비, 이 영화에서 쓰는 색상 대비, 보색 대비를 포함한 색상 대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